개혁신당의 이긴 사무총장이 공개한 20여 년 전 저 영상입니다. 이 주제는요, 제가 긴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것보다 화면부터 확인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게 5년일 거예요. 3월 25일 날 예. 저렇게 머리를 가격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시의회 의석에 본인들이 이제 가겠다라고 갈등을 벌이면서 저렇게 이렇게 수첩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또 김현지 국장이 이재명 변호사를 막아서는 그 의회 직원을 왼쪽 문으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장면이 담긴 영상입니다. 예. 그럼 본체와 부속품의 관계가 아니라 이 긴밀한 어떤 결합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야단체, 시민단체의 대표격이었던 변호사와 국장의 관계가 이제 대통령과 부속실장의 관계인데, 저 두 사람의 저 긴밀한 모의와 결합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쳤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가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좀 올렸고요. 시청자가 판단해봐라, 국민들이 느껴봐라라고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면 구체적인 팩트 소개보다 이현정 의원께서는 저 영상을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관계를 말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워낙 없다 보니까, 예.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과의 관계가 그동안 아름아름 알려져 봤지만, 실제로 이제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했고 또 어떤 식의 관계였는지를 이제 추측해 하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004년도에 성남시 의회가 성남시 의료원 관련 조례를 이제 부결시켜 버렸어요. 그때 이제 이재명 당시 이 변호사가 시민단체의 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본회의장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저걸 막는 장면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저도 옛날에 학생운동하고 할 때 보면, 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성들이 이렇게 싸우면 좀 뒤에 있거나 이렇게 하는데, 김현지 실장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옆에서 또 어떤 이 직원인가요? 목덜미를 잡고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것처럼 굉장히 아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사건으로 이제 500만 원, 150만 원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김현지 실장이 굉장히 거칠고 활동적이다, 그리고 적극적이다라는 그동안의 어떤 이 이야기가 실제 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듭니다. 이게 21년 전이에요. 2004년 성남시 의료원 설립 조례 부결, 몸싸움 과정, 법적인 단죄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단순한 본체와 부속품이 아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얘기처럼 무슨 경제 공동체, 정치 공동체 이런 표현은 일단 잘 들어도, 제 영상만 보면 최진봉 교수님, 네. 이게 과거에 같이 고락을 함께한 정치적 동지다. 그런데 사무국장 성남시 혹은 대통령실에 이르기까지 이런 부분들이 조목조목 있다면 긴밀한 결합의 위험성, 국감에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개혁신당의 주장 같아요. 근데 일단 그 영상과 긴밀한 결합의 위험성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오랫동안 함께한 건 분명하죠. 그리고 신뢰가 높은 것도 분명해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21년 전부터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을 같이 했었고, 예. 그만큼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알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통령도 김현지 지금 이제 부속실장에 대해 신뢰가 높은 건 분명하고요. 예.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손발이 잘 맞는 부분, 이런 부분은 부인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는 저 영상이 그걸 증명한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때부터 시작된 인연이 지금까지 온 것이고, 그래서 저는 김현지 실장을 대통령께서 옆에서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측근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예.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정말로 그림자처럼 일을 수행하면서 업무의 어떤 효율성과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 계속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고, 또
손발이 잘 맞는 그런 관계인 건 분명해요. 그걸 뭐 부인할 수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만약에 뭐 김현지 실장이 무슨 부정부패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대통령의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면 당연히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김현지 실장에 대한 신뢰가 크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일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의 여러 가지 맥락 중에는 어차피 국감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런 야당 쪽의 김현지 실장에 대한 공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분과 이건 정치 공세고 일단은 그건 일단 무시 전략으로 가면서 김현지 실장은 국감에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 큰 틀에선 그래요. 근데 뭐 오늘 뭐 다른 얘기를 한 것 같던데 예를 들면 뭐 업무와 관련된 것만 물어보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예.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정쟁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거죠. 김현지 실장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이력 중에 특히 이제 경기도에서 같이 근무한 이력도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김동연 지사에게 이걸 물었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실려 합니까? 이 부의사 선거 때도 20억 차이 됐어요. 6천만 원 차이를 왜 해? 지상 6천만 원 있어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0월 26일까지 근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 10월 26일이 뭐냐면 25일이 20대 대선 경선을 통해서 후보 확정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재명 지사하고 같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이분도 사퇴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 발언 시점은 언제 시점으로 추측을 하십니까? 저는 뭐 지사님.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 얘기가 왜 경기도 국감에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지사 취임하기 전에 훨씬 전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제가 아는 바도 없고 면식도 없고. 그 정영진 변호사님 예전에 경기도 국감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가 얘기를 했을 때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또 이재명 당시 여당 대표 법인카드 얘기를 계속 물어봤는데 김동연 지사가 또 몇 가지 팩트를 얘기했다가 일부 여권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부터 곤혹을 치른 적도 있어요. 김현지 실장 얘기가 왜 경기도 국감에 나오냐? 아는 바도 없고 면식도 없다라고 하는데 저 녹음 파일 봐라. 선거 개입 아니냐? 이게 야당의 의혹 제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발자취에 김현지 실장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변호사로서 시민운동할 때부터 예.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할 때까지 김현지 실장이 최측근이었어요. 그래서 2018년에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당선되자마자 김현지 실장이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요. 경기도지사 비서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 나섰을 때 그래서 더 이상 경기도지사 할 수 없었을 때인 2021년 10월 26일까지 경기도지사 비서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이었다라고 하면요. 경기도 이런저런 공문 같은 거 찾아보면은 김현지 실장의 흔적이 지사 비서관인데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지사는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김현지 실장은 나 김동연 지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홀가분하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여당에서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 김현지 실장을 막 옹호하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굉장히 여권에 큰 짐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김동연 지사의 저 국감 태도에서만도 충분히 그 추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그 야당의 박정훈 의원이 이제 김현지 실장이 그 고비 때 의혹 고비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점점 더 김현지 실장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에 전선을 좀 넓혀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운영위에 출석하되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본래 임무인 대통령실의 살림살이와 관련된 총무비서관 본연의 임무와 관련된 질문에 국한돼서 출석 요구를 질의를 한다면 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협상안을 가지고 협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좀
그래도 금도를 지켜야 돼요. 고등학생 아들을 둔 애 엄마, 한 사람의 아내, 남편을 둔 그분한테 안방 마님이라는 등 여성으로서 참지 못할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국민의힘의 이 음해에 만약에 따라가주면은 똑같은 난장판이 거기서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가지 말아야 된다. 글쎄요, 그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물론 관례에 따라서 증인은 안 나왔습니다만 증인은 나가고 안 나오고 국감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어떤 협상의 대상인지는 전 잘 모르겠거든요. 저 김일욱 대변인, 뭔가 최근에 보면 여당의 흐름이 김현지 실장 관련 얘기를 고소를 김현지 실장이 직접 본인이 하는 것보다 고발전으로 맞받아치고 있어요. 뭔가 여당도 김현지 실장 전선에 빌리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겁니까? 이번 국민의힘의 국정감사 전략이 김현지 실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김현지 국감이라고 이제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단순하게 김현지 국감을 넘어서서 예. 김현지 스토킹 국감까지 도를 넘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당에서는 아까 보도자료도 공지가 된 것 같은데요. 박정원 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에서 판단하기에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이 국민의힘의 어떤 의혹 제기, 말은 의혹 제기라고 하는데 사실 의혹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조차 그것을 김현지 실장의 이름을 붙여서 의혹으로 제기하고 있고 예. 이것이 전 국민들에게 마치 정말 무엇인가 김현지 실장에게서 이렇게 나올 게 있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민생국감을 얘기했습니다만 민생국감을 포기하고 이렇게 정쟁국감에 김현지 실장을 소재로 삼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국민적 심판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문제가 왜 시작됐습니까? 아니 당연히 김현지 실장이 총무비서관일 때 국회 기관 증인 나와야 되는데 예. 당시 문진석 지금 이 수석부총무가 못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원내수석 부대표가요. 아니 뭐 수석 부대표가 채택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언제 반대 안 했어요? 그때 예. 반대했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 채택하려고 그러니까 바로 또 부속장 자리를 옮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도대체 왜 못 나오게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의혹이 커진 거예요. 의혹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민주당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검증해 봐야 되는 건데 그때 증인으로 나왔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텐데 그걸 가지고 뭐 국민의힘이 자꾸 뭘 만들려고 한다는 건데 이 발단의 시작은 결국 본인이 안 나온 것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개혁신당까지 나서서 21년 전 성남시의회 몸싸움 영상까지 공개하고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라는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